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한일전은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내기를 한 거죠, 친구와. 그런데 이 확률을 좀 계산해 보고 싶은 거야. 자, 축구 한일전을 하는데 3년 내 전적이 7승 3패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승률은 10분의 7이 되는 거죠. 10경기 중에 7경기를 이겼으니까 승률은 10분의 7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오전 3승으로 이길 확률이래요. 5번 하는데 3번 이길 확률이래요. 그러면 이기는 걸 동그라미라고 하고 지는 것을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5번 경기 할 거니까 순서가 계속 바뀌겠죠. 예를 들면 뭐 2번 지고 패패 승승승, 뭐 이런 게 아주 그냥 꿀맛이죠, 그렇죠? 뭐 패승 패승승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은 지금 이기고 지고, 다시 말해서 한국이 3번 이겨가지고 이기는 확률을, 그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뭐가 중요하더라? 순서가 의미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순열이죠? 순열인데 똑같은 게 2개, 똑같은 게 3개 이렇게 포함되어 있네요. 바로 그럼 무슨 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갓포순이죠. 됐죠? 그런데 5개 중에 똑같은 게 3개, 2개 있으니까 우리는 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될지 알고 있죠. 자, 그 경우의 수는 5팩. 그 다음에 똑같은 거 개수로 나누면 되죠. 3번 이길 거고 2번 질 거니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고, 이것이 5C 3과 같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항상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나올 일단 확률을 구해야겠죠. 근데 그 확률이 한 가지만인 게 아니라 그런 같은 케이스가 이만큼 가지수가 나오니까 그것까지 곱해야겠죠. 자,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길 확률이 10분의 7이에요. 그럼 패배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10분의 3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거 이거 해볼게요. 요거 패패승승승, 패패승승승. 그러면은 패는 10분의 3, 패패 10분의 3, 승승승. 그러면 10분의 7, 10분의 7, 10분의 7이죠. 아래 거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걔도 마찬가지더라 이거예요. 패배가 2개야? 그럼 10분의 3이 2개 곱하기 동그라미가 3개, 10분의 7이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가 요만큼 있는 건 알겠는데 그때의 확률이 다 어떻더라? 똑같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요 뒤에 거 조금 더 정리하면은, 자, 이기는 거 3번 이기니까 10분의 7의 3승, 지는 거는 10분의 3의 2승, 그쵸? 앞에는 5C3 이렇게 써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변태인 거예요. 수학 변태야, 계산 변태야. 그래서 제가 뭘 해볼 거냐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다 지거나 혹은 1번 이기거나 2번 이기거나 3번 이기거나 4번 이기거나 5번 이기거나 이 확률을 다 구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변태같이. 그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나는 그렇다고. 그죠? 왜냐면 확률을 좀 구해서 내가 내기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0승 할 확률, 그 다음에 1승 할 확률. 물론 1승이라는 건 1승 4패란 얘기죠. 0승이라는 건 0승 5패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승, 그 다음에 3승. 그래서 3승 우리가 했잖아. 그렇죠? 4승, 그 다음에 오전 전승. 근데 이거 좀 쉬울걸?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때 확률 변수 그냥 X라고 놔야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P 확률 X가 X일 때, 그쵸? 그럼 0승일 때는 뭐냐면은 P X가 0일 때예요. 그쵸? 즉 이긴다는 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확률 구하기는 쉽죠.
한 번도 안 이겼으니까 패야. 그러니까 패가 10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3의 5승 이렇게 되겠죠. 굳이 쓴다면 그 앞에 7분의 3의 아니 10분의 7의 0승을 쓰겠죠. 한 번도 못 이겼으니까. 자, 그 다음엔 한 번 이겼을 때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기는 확률이 10분의 7이고 이거에 1승, 그 다음에 10분의 3의 4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x 4개 요거 배열한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한 확률, 순열 5팩, 4팩, 1팩, 그쵸? 그게 바로 5C 1이에요. 한 번 이기는 거니까. 제가 지금 동그라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기준 1팩 4팩으로 5C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이기는 거는요. 승승 패패패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번 X표 3개예요. 그럼 확률은 그대로 쓰는 거죠. 10분의 7이 두 번, 10분의 3이 3번. 그쵸? 이기는 게 두 번 일어났어? 물론 5팩 똑같은 거 2개 3개니까 2팩 3팩이죠. 그래서 이게 5C2가 되는 겁니다. 우리 3번 이기는 건 여기서 이미 했죠. 그래서 5C3, 그 다음에 10분의 7의 3승, 10분의 3의 2승. 느낌 조금 올 텐데요. 그쵸? 4승이면 동그라미 4개 X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5팩, 4팩, 1팩이죠? 그럼 얘는 5C4. 그쵸? 5C4. 그 다음에 이기는 거 4번이야. 그럼 10분의 7 4번. 그 다음에 10분의 1 1번 이렇게 되겠네요. 5승이에요. 동그라미 5개. 그럼 뭐 할 거 있나요? 그냥 10분의 7의 5승이죠. 우리가 요 앞에 하고 마지막 거 안 썼지만 OC1, OC2, OC3, OC4 그쵸? OC1 이기는 거 1개 나머지는 진 거. OC2 2번 이기고 나머지. OC3 3번 이기고 3번 이긴 확률 나머지. 그쵸? 4번 이기고 4번 이길 확률 나머지.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겠어요? OC 당연히 0이지. 물론 OC 0 1이에요. 처음에 OC 0을 쓰면 이해가 안 갈까봐 지금 채우는 겁니다. 마지막 건 당연히 OC 5지. 5번 중에 5번 이긴 거니까. 됐죠? 이거를 NPR 가지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한 것 중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잖아. 그죠? 기억이 조금 안 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렵진 않죠. 너무 당연한 거였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해설을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한일전은 한다. 한일전은 한다는 것은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이 뭐냐? 경기장을 5경기를 같은 환경에서 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치워놓고 아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게 축구 경기만 할 수 있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 아니 어제 한 대로 어제 경기하고 오늘 또 하는데 막 치워놓지도 않고 골대 막 움직여놨는데 막 그 내버려도 그렇게 하면 어제와 오늘의 사건이 독립적이지가 않은 거죠. 어제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치? 어제가 우리가 막 졌다고 해가지고 우리 편 골대를 더 작게 만들어놔. 한국 골대를. 말이 됩니까? 그러면 독립이 아니고 종속이잖아요.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쵸? 무조건 모든 경기들은 다 한 경기 한 경기를 다 독립적으로 치른단 말이에요. 서로 관계가 안 생기게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세팅하고 다시 경기한단 말이에요. 한일전 경기 자체가 독립시행이에요. 됐습니까? 독립시행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독립사건이에요. 경기를 5경기 치렀어? 그럼 5경기 전부 다가 다 뭐다? 독립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려면 독립시행을 해야 돼. 너무 당연한 얘기네. 그죠? 독립시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독립시행을 여러 번 해서 특정 사건이 몇 회 일어날 사건.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다시 한번요. 독립사건, 독립시행,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일직선상이. 걔네 다 브라더야. 그냥 브라더야.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한 경기를 할 때 이길 확률이 10분의 7이야. 70%. 10분의 7, 0.7 이란 말이에요. 경기를 한 번 했을 때 여기 이길 확률이 0.7이야. 그런 걸 누가 계산해요. 그냥 주지. 그쵸? 그런데 5경기를 해서 그중에 3경기를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사건이 3번 일어나고 애초에 5번만 시도한 거기 때문에 이긴 사건이 3번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은 사건이 2번 일어났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잖아, 논리적으로. 그죠? 그렇게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물어보면 그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학에서. 그래서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여기 부분 있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하는데 한 번 일어날 확률, 빵번 일어날 확률, 한 번 일어날 확률, 2번 일어날 확률, 3번 일어날 확률, 4번 일어날 확률, 5번 일어날 확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횟수들을 다 정리를 해서 또 하나의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이것이 바로 뭐다? 이항분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항 정리 기억나시죠?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이항분포라는 이항정리라는 것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죠. A 플러스 B의 n승을 전개했을 때 계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더보기란에다가 이항정리 파트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더 친절하게 우리 삼촌이 그죠? 달아놓을 테니까 꼭 이 기회에 정리하세요. 왜? 그 이항정리와 이 이항분포가 이항이 똑같잖아. 이항이라는 말이 똑같기 때문에 겹쳐지는 논리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항분포를 정리할 겁니다. 이항분포를. 자, 이게 이항분포라고 했죠? 이항분포는 영어로 바이노미널이에요. 바이노미널. 그래서 줄여서 B라고 씁니다. 몇 번 시행하죠? 5번. 한 번 일어날 확률이 얼마죠? 10분의 7. 됐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확률 분포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지? 평균? expectation x는 어떻게 구하죠? 평균은 모든 기대값들의 합이에요. 기대값이 뭐야?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곱한 거 기대값 아니에요. 우리가 도박할 때 그죠? 상금이 10,000원인데 도박을 해서 이기면 10,000원인데 이길 확률이 10분의 1이야. 그럼 한 판 했을 때 상금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10,000원에다가 10분의 1을 곱한 1,000원이라고요. 그 기대값이었다고. 그죠? 그래서 확률 변수와 그것의 확률을 곱해 더더더더더더 더해. 그럼 그게 평균이라고요. 모든 기대값들의 합이 바로 평균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죠. 지난 시간에 했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싹 다 더해. 그게 expectation x야. 그 다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 제곱을 다 구해서 확률을 다 곱하고 그리고 다 더하면 각자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그 자식의 평균이에요.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은 뭐? 편차 제곱을 다 구해. 편차는 뭐야?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그거 다 제곱해. 그리고 이 제곱을 했을 때 그때의 확률은 변하지 않잖아요. 확률을 다 곱해. 그래서 더해. 그러면 그게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 즉 분산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죠? 랩처럼 외우라고 했지? 분산은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요. 왜 그런지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보면 뭐랑 똑같냐면요. 요거 있죠. 이거 두 개 곱한 거. 횟수와 그 다음에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 요 두 개를 곱한 거. 5 곱하기 10분의 7 해서 10분의
35, 5로 나누면은 2분의 7. 이것이 익스펙테이션 X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지금은 하지 않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원래 빼야 되는데 NPQ, 다시 말해서 N 곱하기 P. Q는 뭐야? 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즉 1-P예요. 10분의 3. 이거 다 곱하면 2분의 7에 10분의 3만 곱하는 거니까 20분의 21.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이제 느낌 왔어? 이항분포는 굉장히 특이한 조건을 가진 확률 분포표의 한 형태인데, 한 종류인데 왜 배워? 왜 배워요? 다른 모든 확률 분포표는 평균을 곱곱곱곱곱곱 더더더더더 싹 더해야 평균. 그 다음에 제곱한 거를 곱곱곱곱곱 더더더더더 한 다음에 제곱의 평균 빼기 아까 구한 평균의 제곱을 계산을 해야 분산이 나오는데, 이 이항 분포만 특이하게 딱 정리해 놓으면 NP, 요거 시행한 횟수, 그 다음에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 요 두 개 곱하면 그게 평균이라고. 그 다음에 N 곱하기 P 곱하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 즉 10분의 3, 세 개 곱하면 그것이 바로 분산이라고요. 엄청나게 쉽네, 매우 쉽네, 더럽게 쉽네, 굉장히 특이하게 쉽죠. 그래서 배운다고. 됐네? 그죠? 되게 특이하다고. 그러니까 힘들게 표를 구해가지고 평균하고 분산 구하고 있으면 잘했다 못했다? 일단 잘했다. 근데 BN,P라고 이것이 이항분포인지 정확히 알았어. 그러면 NPQ를 구해야 된다고. 그럼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주어진 문제를 딱 봤을 때 아싸 이거 이항분포네를 눈치채는 게 핵심 역량이라고. 그게 핵심 역량이라고요.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된다? 이것이 독립시행인지를 찾아야 돼. 똑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 왜? 똑같은 걸 다시 반복한다는 게 당연히 독립시행이라는 얘기예요.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독립시행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됐죠? 그런데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이제 확률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물어봤어. 그 횟수에 대한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 아싸 뭐다? 이항분포다. 그까지 3단계. 그렇죠? 독립시행의 확률, 그 다음에 이항분포. 이렇게 3단계만 정리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